안녕하세요. 법무사법인 기린의 전영계 대표입니다. 지난 88 대책 중에서 절차 간소화로 인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계획 통합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뒤를 이어서 절차 간소화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차 간소화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88 대책 이후에 여기 보시다시피 24년도 8월 23일 날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기가 그동안의 88 대책에서 후속 입법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오는 9월 중으로 법률을 재개정 발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뀌는 법들을 보면은 PF와 관련돼 가지고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을 좀 높게 잡겠다고 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을 개정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도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각 기관의 허그 같으면은 허그의 내규 및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계속 개정해 나가야겠다는 것인데, 법률을 제외한 시행령이나 내부 업무 지침은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해 주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즉각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절차 간소화 중에서도 전에 했던 내용 그 뒤를 이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 7번째로 정부에서는 사업 시행 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사업 시행 그 기간의 조정에 대한 개념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시기 조정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사업 시행 계획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사실은 그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현재의 법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신고를 인가를 받아야 된다. 사업 시행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법 50조하고 52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업시행 계획서는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인가 신청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사업 시행 기간의 조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의결이 되면 총회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신청은 보통 별제 보면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시행자는 신청인, 시행구역, 동의 내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계획, 시행기간,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사업시행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서에 사업시행일로부터 언제까지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법에서는 도정법에서 사업시행 기간의
조정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령의 경미한 변경 속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시행령을 보면은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의 변경, 그 다음에 복리 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대지 면적이 10%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고, 이때는 뭐 신고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한데 사업시행 기간에 대한 내용들은 법률에 나와 있어가지고 인가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국토부 유권해석에서는 2016년도 6월 1일 유권해석에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은 사업시행 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88 대책에서는 사업시행 기간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날짜가. 그래서 이런 것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또 동의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신고로서 족하도록 경미한 변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88 대책의 그 개념입니다.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8번째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의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도정법 78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시장은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가 통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현행 타당성 관리처분 인가의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이후에 진행되도록 시간을 잡아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조합이 미리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도 신청을 해서 쭉 진행을 해나가면서 하도록 시간을 전략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살펴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은 사업 시행자가 구청장에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신청을 받은 자치구청장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은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요청하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나 주택공사에다 하게 되는데요. 그 사유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타당성 검증 비용은 조합한테 또는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비가 사업계획 작성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 넘는 경우이거나 또는 조합원 분담 규모가 대상자별 분담객 추산액 총액의 기준으로 100분의 20이 이상인 경우로 늘어나거나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을 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통 이런데요. 실무에서는 사실상 자치구에서는 보통 1호, 2호보다는 3호인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한 경우나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로 해가지고 보통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한국부동산원이나 주택공사에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 이후에나 진행을 해왔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은 공사비하고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예민하게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져 가지고 인가 신청을 받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법에서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그 전에 총회의 의결로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은 자기네들끼리 그럼 먼저 신청을 해서 시간을 전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8번 항목인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도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 공고 통지 기한을 단축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법에서 보면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에서 1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일 땡겨서 90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20일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이고, 만약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뽑게 되면은, 앞에 거는 사업 시행 계획 90일로부터 120일은 조합설비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뽑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뽑았을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로 이렇게 해서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지에 대해서는 30일을 땡기겠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법 72조 1항을 개정하면 땡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120일 규정이 사실은 법률가들에 의해서 보면은 법원에서는 이미 이 부분은 훈시 규정이지 강행 규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통설해요. 훈시 규정을 여러분도 아다시피 위반하면은 그 효력이나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통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토부에서 이걸 다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시 규정이고 또 조합에서는 이것을 강행 규정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서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상당히 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훈시 규정이고 하니까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와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 90일로 땡겨서 30일을 단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88 대책의 그 골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번째 것은 관리처분 인가 완료 전에 허구의 대출 보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관리처분을 받고 난 뒤에 대출 보증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해왔는데,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허구에 보면은 내부 규정을 보면은 보증 신청 시기는 어떤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의 대출 보증에는 허구에서는 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 이후에나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아마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부 규정을 고쳐서라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출 보증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인가를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땡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번째의 부분 절차 간소화는 2주 완료 전에 철거 심의를 통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은 건축 설계하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 내지는 굴뚝 심의 같이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쭉 걸쳐서 철거 심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 이 철거 심의를 2주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미리 건축 심의나 이런 걸 해서 앞으로 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청의 건축전문위원회 운영 안내를 보면은 철거 심의 대상하고 철거 심의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철거 심의는 착공 전에 심의를 접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주가 완료돼야지만 착공 신고가 되겠죠. 근데 이주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철거 심의를 통해서 단축을 하도록 개정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절차의 간소화, 그다음에 인허가의 지원 등도 큰 덩어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허가 지원은 뭐 특별히 도정법에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지자체의 그 합동조정회의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합의가 지연이 되면은 국토부가 직접 조정을 하고 지자체하고 국토부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88 대책이 나오기 전에 2024년도 110 대책에 의한 재건축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